지금 우린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14번째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라 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자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알아두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구사하려면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었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다른 신념을 가졌고 그것이 여러 갈래로 집단화되어 있는 형태가 저자가 이해하는 세상의 다양성입니다. 이번 장에서 저자는 그 여러 갈래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현명한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스 고딘은 브랜드의 대상을 최소 유효청 중 으로 선택하되 극단으로 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뜻은 무작정 타겟을 극으로 좁혀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최소 유효청 중을 타겟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힌트를 말해준 거죠. 여러 갈래로 나뉜 집단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의 기준이 바로 참여의 속도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중 트렌드가 되어야만 뒤늦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스 고딘은 그중 뒤늦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연대를 특히 지향해서 쉽게 입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니까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브랜드의 대상이 되는 페르소나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업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창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선택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 면에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에 더해서 선택한 페르소나가 이번 장에서 세스 고딘이 말하는 새것 애호가이면서 연대까지 추구한다면 더 좋겠죠. 다만 제품의 품질이 충분히 상향화되었을 경우에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험이 오히려 안 좋다면 그 특성에 따라서 안 좋은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기획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소문도 잘 나고 속도도 빠른 걸 멋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 만에 이랬다 라는 문장이 늘 먹히잖아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오늘 현실적으로 조언했던 세스 고딘의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둬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만 꼭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단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꼭 나이키 같은 거여야만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미디어 브랜드, 채널 브랜드, 제품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지역 브랜드, 회사 브랜드, 캐릭터 브랜드, 만화 브랜드, 종교 브랜드, 서점 브랜드, 동네 맛집 브랜드 등등 저는 정체성이 담길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체성 자체가 브랜드이고 그런 면에서 기능이나 카테고리를 넘어서 자기다움을 표현하면서 팬덤을 모으는 마케팅 전개는 모두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문 브랜드까지도요. 연대를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력을 더 내게끔 도와주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 방향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내향적이고 독립적이고 경제활동을
활동을 할 만큼의 사회성 정도만 가졌지 대부분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부러운데 아마 제 인생 내내 그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사교는 포기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전 고요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요즘 또 뭐가 난리래 라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고 차라리 조용히 오래 가는 것들, 예를 들어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오래된 감자탕 맛집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마 이 또한 제 에고가 담길 원하는 정체성이겠죠.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유행을 타는 방식들만이 최고의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성기여야만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스 고딘이 이게 가장 좋더라 하는 걸 이야기해 준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상 페르소나를 선택할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빠르게 유행을 퍼뜨릴 수 없는 특성을 가졌을지라도 창업자가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집단의 규모가 사업할 정도는 된다면 그때부턴 버티기 싸움 아닐까요? 전 진짜 버티려면 단순히 기회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브랜드 페르소나 선택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든 전체 흐름은 동일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거. 제가 탐독한 세스 고딘의 이론에 따라서 저는 브랜드 마케팅을 정체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구사하려면 이제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 내내 얘기한 거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면 이 시리즈를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예비 창업자가 아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팁도 세스 고딘이 남겨줬는데요. 일단 무작정 사업을 해보자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명확한 브랜드 방향 없이 부딪힌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실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자기 선택이잖아요. 무조건 모두가 브랜드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브랜드 방향을 명확히 잡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자의 이 조언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잘 살펴볼 것, 파레토의 법칙, 8대2의 법칙, 지겹도록 들으시죠. 이번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매출을 잘 살펴보면 특정 제품에서만 유독 많이 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품 500개가 있다고 500개 전체가 균등하게 매출을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 그중 몇십 개 혹은 10개 내외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가져올 겁니다. 세스 고딘은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브랜드의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80%를 견인하는 소수의 제품이 있듯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고객들이 있고 그들은 매우 공통적인 페르소나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중이라면, 그리고 브랜드로 차별성을 가지려고 선택했다면 기존의 고객들 중 핵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엔드 유저를 잘 분석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기획할 것을 저자는 권유하고 있어요. 판매만 잘했을 경우에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모이지 않는 팬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저자의 조언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그 정체성이 시장과 맞아 떨어졌을 때 브랜드 팬덤이 조금씩 모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기회가 저자의 말처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면 살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하나 더해서 창업자의 페르소나까지 잘 고려해서 적절한 브랜드 지점을 찾는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팬덤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인 홍보 없이, 즉 길러오는 물 없이 흐르는 깔때기는 무용하니까요. 이탈을 최소화한 잘 만든 깔때기에 물이 흐르려면 열심히 물을 길러오긴 해야겠죠. 때로는 물을 길러오다가 브랜드의 상이 흔들릴 만큼 무리수를 둘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다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어떻게든 물을 길러와야죠. 그리고 동시에 브랜딩의 감도도 높여서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현실이죠.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봤자 그들은 좀처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그들에게 그런 것이 맞지 않다. 아마 끈기와 지혜를 발휘하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언드미디어를 통해. 반면 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동화되고 동조하기를 원하며 리더로 뽑힐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게으른 마케터는 요란한 광고로 사람들의 참여를 사려 한다. 최고의 마케터는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변화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준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마케터가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항상 궁금해하고 실험하고 사람들을 모두 다르게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그렇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물론 모든 고객을 이렇게 응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객을 관찰하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